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흥하이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목마다 수급적인 특징이 존재를 하고 있죠. 특히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폭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인의 매집세가 과연 언제 들어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재 시장 상황과 흥하이온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디커플링 현상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함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 결국에는 운임비가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건데 자, 이 부분이 또 언제 지속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또 어떻게 되는지 금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장의 상황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뭐 다른 종목은 뭐 다른 특징이 있겠죠. 하지만 이 흥하이온 같은 해운주들은 시장과 디커플링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살펴봤을 때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기 때문에 해운주들에 대해서 수급이 빠지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모멘텀을 이렇게 발생을 시키고 있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주가를 보더라도 흥하이온의 주가가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패턴이 그렇습니다.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이 해운주에 있었던 이 수급 자체가 빠지게 되면서 흥하이온의 주가는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사실 단기적인 변동성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을 해드리면서 여러분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필요한 지표들이 있었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파란색 선이 발틱 운임지수고 보라색 선이 이 흥하이온의 주가입니다. 발틱 운임지수가 상승할 때 흥하이온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해볼 수 있냐? 아, BDI 지표를 통해서 흥하이온의 주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딥게 가보면, 좀 더 깊게 가보면 이 BDI 지표 자체가 사실은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DI 지표가 하나의 이 추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유가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가도 사실 해운주의 가장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유가는 비용이죠. 사실 해운주의. 이 비용이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할 때는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최근 트렌드를 봤을 때는 비례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점이 바로 전쟁이었죠. 이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유가가 상승할 때 흥하이온의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운임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유가가 상승해서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운임비 자체가 더 강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흥하이온의 주가에는 운임비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 자체가 유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을 해줬는데 자,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어떨 때 보면은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되었다. 그 기준점이 좀 애매모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유가의 방향성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제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이유가 계속해서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공급적인 차원에서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이 하락하고 있고 수요는 계속해서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다 맞아떨어지면서 유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유가가 상승해 주니까 공포의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되고 있죠. 유가가 뭐 102달러 간다. 다시 말하면 이 100달러를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유발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공포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흥하이온의 주가도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 주가 자체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전쟁에 대한 제재가 계속 나와주고 있었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봉쇄하게 된다고 하면은 운임비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흥하이온 주가도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원유 공급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흥하이온의 주가는 운임비 관점에서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원달러 환율도 최근 들어서 뭐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지표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꺾였다. 이 부분이 시장의 공포감으로 적용이 되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흥하여운의 주가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의 경기 실사 추이도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가 자체는 사실은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가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용적인 측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니까 흥하는 주가는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도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전쟁을 봐야 된다. 유가는 상승할 수 있어도 이 전쟁이 지속되게 된다면 흥하연의 주가는 운임비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차원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흥하연의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흥하연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다소 완화가 되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현재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운임비에 대한 상승 기대감 때문에 흥하연의 주가도 상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어떠한 부분이 있었냐면 이 각종 경제 지표가 잘 나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 지표가 뭐 제조업 지표도 그렇고 기업 경기 실사 지수도 그렇고 다 잘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동량 자체가 증가를 하면서 운임비 상승까지 유발을 할 수 있다. 결국에는 핵심은 운임비입니다.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도 운임비, 그리고 경제가 좋아져도 운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흥하연의 주가도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의 패턴성 흐름을 봤을 때 흥하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오버슈팅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적합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는 다 전쟁 이슈가 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임비 상승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상승 모멘텀도 가장 직접적이고 또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운임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11월 대선을 앞두고 전쟁 리스크가 더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율 싸움이 굉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전쟁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결국에는 운임비 상승까지 이 초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흥하연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격적인 구간에서 살펴봤을 때 일단 주봉의 1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해 주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그 이후에 추후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